생체 리듬이 꺼질 때 우리 몸이 제일 피로해져야지 이 차이가 졸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다양한 수면제가 개발되고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수면제도 잠의 질을 높여주진 않습니다. 수면제의 특징이 깨지만 않도록 하는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가 문제인데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면증의 원인을 알기 전에 잠이 어떻게 해서 자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의 합으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몸에 쌓여지는 피로 물질, 즉 잠에 대한 압박, 수면 욕구라고 하는 잠의 욕구가 높아지게 됩니다. 피곤하면 높아지는 거죠. 이것만 갖고 잘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흘러가는 생체 리듬이 결정이 돼야 돼요.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24시간 동안 반복됩니다. 리듬이 겹쳤을 때 우리가 잘 잡니다. 즉 생체 리듬이 꺼질 때 우리 몸이 제일 피로해져야지 이 차이가 졸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엇박자가 나게 되면 못 잡니다. 생체 리듬은 자는 시간이 됐는데 피로도가 없어요. 낮잠을 잤거나 커피를 마셨거나 몸에 긴장, 걱정이 많아져요. 그럼 피로도를 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거꾸로 잠의 욕구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생체 리듬이 잘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너무 보거나 빛을 많이 쬐거나 이렇게 되면 생체 리듬이 빛에 의해서 하루에 1시간씩 밀려가요. 한 일주일만 하면 한 서너 시간 정도 자는 시간이 뒤로 밀려 있는 겁니다. 나는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로하니까요. 하지만 낮잠이 생체 시계가 켜졌을 때 몸이 피로해서 자는 낮잠은 금방 깹니다. 즉 잠들면 급속 충전으로 피로도가 없어지거든요. 피로도만 없어지면 생체 리듬이 켜졌으니까 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잠을 자는 걸 원하실 텐데 핸드폰을 열심히 보면서 자는 잠은 피로해서 자는 잠, 즉 낮잠이 3시간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깨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또는 카페를 많이 마시는 것도 역시 생체 리듬을 뒤로 미는 겁니다. 자기 전에 걱정이나 불안이나 다음날의 일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도 긴장도가 생체 리듬을 뒤로 밀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고 깨는 게 불규칙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갔을 때 생체 리듬이 뒤죽박죽 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밤에 자려고 하면 한두 시간 자고 나면 못 자는 일이 생기잖아요. 생체 리듬이 뒤죽박죽 되면 피로도에서 잠깐 자는 거예요. 피로도만 꺼지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생체 리듬을 정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피곤한 것과 생체 리듬을 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들기도 어렵고요. 깊은 잠도 못 잡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나 불안 외에도 여러분들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빛, 카페인, 낮잠, 그다음에 걱정, 주말이나 또 여행 가면서 생기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불면증을 만들어냅니다. 안타깝게도 다양한 수면제가 개발되고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수면제도 잠의 질을 높여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수면제라고 알려져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의 경우에는 뇌가 깨지만 않게 해줘요. 약을 복용한 사람들한테 수면 검사를 해보게 되면 잠은 좀 쉽게 들지만 깊은 잠이 줄어들어요. 꿈꾸는 잠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깨는 거는 좀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지는 않는데 깊은 잠을 통해서 신체 회복, 꿈꾸는 잠을 통해서 뇌 회복을 겪어야 되는데 얕은 잠만 내리자니까 처음에는 약을 먹고 안 깨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자니까 기분이 좋은데 한 일주일 또 한 달 지나게 되면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면제의 특징이 깨지만 않도록 하는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그 외에도 멜라토닌이나 항우울제나 다양한 수면제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잠의 욕구나 일주기 리듬을 잘 교정하는 치료나 본인의 노력이 없이는 좋은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수면제는 저는 진통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아플 때 그 견딜 수 없을 때 진통을 이겨내서 진통제를 먹죠. 하지만 우리가 진통제만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운동도 하고 근육을 풀고 마사지도 하고 필요하면 병원 가서 사진도 찍어보듯이 내가 급하게 잠을 못 자는 걸 조정하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수면제입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수면제는 매일 복용하게 되면 습관성이 생겨요. 안 먹으면 더 못 자는 반동불면증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통제 안 먹으면 끝나지만 수면제는 습관성이 생겨서 중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또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드셔서는 안 되고요. 좋은 수면 습관을 지키도록, 나쁜 수면 습관을 버리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할 때 수면제를 단기간 복용할 수 있고 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몇 가지 지킬 게 있어요. 낮에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낮에 열심히 운동하세요. 햇빛도 많이 쬐십시오. 하루에 7,000보 이상 정도의 운동은 잠의 욕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전에 한 30분, 오후에 한 30분 정도 햇빛을 쬐십시오. 햇빛을 직접 쬐 필요는 없고요. 그늘이 있는데 밝은 곳에 계셔도 블루라이트는 반사되는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내 눈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카페인이나 커피는 오후 2시 이전에 드시면 낮에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가 문제인데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거를 처리하는 몸의 노력이 시작돼요. 위에서 위장 운동이 시작되죠. 소화 효소가 나와야 되죠. 소장, 대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막상 잘 시간에도 내 소장과 위장은 일을 하게 되니 뇌는 잘 못 잡니다.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제한하시고, 드신다면 견과류나 우유 반잔 정도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3시간 전에 땀나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땀나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높아져요.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높아진 체온은 떨어지는데 3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내가 잠자는 시간이 됐을 때 체온이 여전히 높으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거든요. 피곤해서 잘 줄 모르겠지만 깊은 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밝은 빛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낮에 쬐면 정신의 집중력도 높이고 몸의 활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낮에는 밝게 있는 데 좋지만, 잠자기 1시간 전에 쬐는 LED 조명이나 블루라이트는 생체 시계를 자극해서 잘 시간이 돼도 생체 시계가 켜지게 만듭니다. 생체 시계가 켜진 상태에서는 절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잠자는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취침 루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자기 전에 뇌와 몸의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을 최소한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동작, 복식호흡, 그 다음에 재미없는 책 읽기, 템포가 느리는 음악 듣기 정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노란 조명을 켜놓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복식호흡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기상 시간을 반드시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체 리듬은 24시간으로 흘러가는 리듬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 기준점을 안 잡아놓으면 이 리듬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 아무리 못 자도 내가 정해진 7시면 7시, 6시면 6시에 반드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은 그로부터 7시간 전으로 계산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건강한 생체 리듬과 또 잠의 욕구, 잠의 압력을 높여서 좋은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사임당을 구독하고 보고 있는 애청자로서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이 신사임당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경제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부의 가장 큰 원동력은 여러분들의 건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수면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중요성을 인식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또 많은 돈을 벌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기원합니다. 네.